뼈가 좀 약해졌을 뿐인데 평범했던 일상은 위험천만한 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영진 씨는 발가락이 부러지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척추 골절을 겪었다는데요. 발가락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부러진 거예요. 허리도 골절되고 여기 다 바스라졌어요. 황당하죠. 저는 막 진짜 아휴 이게 무슨 난리야 진짜. 신발을 신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발을 삐끗했고 그 작은 충격으로 발가락 뼈가 골절됐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한 번의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거 신발 신다가 어디 막 굽히니까 갑자기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와장창하고 뼈 빠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단명은 척추 압박 골절. 약해진 척추뼈가 종이상자처럼 눌려서 납작해지는 골절입니다. 척추뼈가 정상뼈인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해지면서 가벼운 충격이나 조금 힘을 줘도 뼈가 이렇게 압박을 받아요. 근데 이게 뼈 안에 부혀 있으니까 압박을 받으면 척추는 뼈가 주저앉아요. 그래서 압박골절 형태로 오게 되는 거죠. 사실 영진 씨에게 이번 골절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조심해왔지만 골절은 피할 수 없었다는데요. 좀 뼈가 좀 잘 부러져요. 팔도 부러졌고 발목도 부러졌었고 좀 잘 부러지는 편이에요. 한 5년 있다 부러지고 뭐 3년 있다 부러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흉터도 있어 지금도. 엄청 많이 심해요. 여기. 그녀의 몸에 생생히 남아있는 골절의 흔적들. 첫 골절은 9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미끄러졌는데 팔목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졌던 기억 때문에 이후 조심하려 했었지만 다시 팔뚝 골절로 이어지고 말았답니다. 네 차례의 골절, 모두 갱년기 이후에 겪은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넘어졌어도 부러지고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살짝만 부딪히거나 넘어지도 뼈가 빠지러지는 것 같아요. 영진 씨는 골절을 겪고 나서야 심각한 골다공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그 여파로 직장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최근 상태는 예전보다 더 악화돼 발가락의 뼈는 금속 막대로 고정했고 골다공증으로 구멍이 난 척추뼈에는 뼈 시멘트를 채워 넣었답니다. 약해진 뼈 탓에 수술 과정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골다공증이 상당히 심하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뼈가 거의 수수깡처럼 텅 빈 거죠. 그 골시멘트 성형술 할 때 우리가 주사기를 이렇게 안에 넣어서 우리가 시멘트를 주입하는데 뼈 밀도가 너무 약해서 그냥 쑥 들어가요. 안에가 진짜 텅 빈 게 느껴질 정도로. 예, 아주 좀 심한 상태죠. 이 환자분이 척추 압박골절을 진단을 못 받고 만약에 그냥 지나가셨다면 척추뼈가 점점점 내려앉아서 압박이 심해지면 변형이 오고 신경을 뒤에서 누른 경우는 드물지만 심한 경우는 마비도 하반신 마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골다공증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살짝 아이고 일어나기도 힘드신 거야. 천천히 옆으로. 예. 이쪽인데 여기 누르면 아직 조금 아파요? 예. 뼈가 약하니까 막 뼈 붙는 속도가 일반 사람보다 더디다고 회복이 더딜 거란 말이에요. 까딱하면 다른 데가 또 골절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골다공증 골절이 위험한 이유는 뼈가 붙는 속도가 느린 데다 한 번 골절이 생기면 재골절 위험이 약 10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이거 허리하고 발 이거 부러지기 전에 뼈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됐는가. 뼈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죠. 이제. 그렇다면 겨울철에는 왜 골절 위험이 더 커지고 골다공증 골절은 왜 더 위험한 걸까요? 윤재웅, 김상훈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그 답을 들어봤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절대 알 수 없는 게 우리 사람 뼈인데요. 어떤 분은 겉으로 보면 덩치도 크고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서 뼈를 만져보면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서 누르기만 해도 쑥쑥 들어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체구가 작고 여려 보이는 여성분인데 수술 중에 뼈를 만져보면 마치 대리석처럼 단단한 경우도 있거든요. 뼈가 아주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구를 쓰다가 벤치가 부러지거나 플라이어가 부러지거나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드릴빗이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뼈가 강철처럼 단단하고 어떤 분은 뼈가 살짝만 부딪혀도 산산조각이 나는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정상뼈는 정말 단단합니다. 이렇게 한때는 단단했던 뼈가 나이가 들면 잘 부서지는 뼈로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한 뼈 속을 보면 중간중간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골밀도와 골 강도가 떨어지니까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는 겁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요, 큰 사고가 없어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부위부터 골절이 생기는데요. 게다가 요즘처럼 굉장히 추운 겨울이잖아요. 뼈 건강에 더 취약한 계절입니다. 단순히 미끄러워서 위험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추운 환경에서는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요, 뼈의 두께와 강도까지 함께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골절이 바로 발목 골절입니다. 빙판길에서 잠깐 미끄러지거나 순식간에 발을 헛디뎠는데 체중이 그대로 발목에 실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겨울철 발목 골절이 뚜렷하게 증가하고요, 60대 이상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뼈가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크게 넘어지지 않아도 아주 작은 낙상 하나가 그대로 큰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은 뼈가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계절이기도 하죠. 뼈 건강에 취약해지는 계절, 게다가 연령에 따라 골절 위험 부위도 달라지는데요. 5, 60대에는 손목과 발목 골절이 많이 발생하고 70대 이후에는 척추와 고관절 골절이 흔해집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뼈가 골절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관절 골절인데요. 고관절은 다리와 척추를 연결하는 엉덩이뼈로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하고 가장 단단한 뼈라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 단단한 고관절이 의외로 쉽게 골절이 됩니다. 고관절이 한번 골절되면 혼자 움직이기 어렵고 대부분은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됩니다. 대소변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뒤따르면서 사망 위험까지 높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고관절 골절을 당한 노인 10명 중 1년 안에 1명에서 2명, 5년 안에는 4명에서 5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암보다 골절이 더 무섭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너무 실감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의 뼈는요, 부러져도 뚝 하고 비교적 깔끔하게 부러집니다. 단면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수술도 굉장히 쉽고 회복도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 골절이 생기면 뼈가 한두 조각으로 부러지는 게 아니라 마치 유리 조각이 날카롭게 산산조각이 나듯이 바스러집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 환자에게 흔한 분쇄골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뼈가 조각나는 분쇄골절은 다른 골절보다 치유하는 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통증도 많이 남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